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튀어 올라간 다음에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나쁜 거 없고 너무 좋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예요. 좀 올랐다 싶어가지고 내가 뒤늦게 탑승하면 이렇게 눌림을 주면서 흔들 것이고 여기서 물량 던지고 지루하게 한 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뚫었을 때도 어차피 이렇게 눌릴 거 아니야 할 때 계속 가는 그런 무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5월달은 끝났고 이제 6월 초중순만 좀 지나면 좋은 움직임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웨이브 같은 애들이 지금 상패 소식을 들렸잖아요. 바이낸스에 상패가 됐는데 이게 지금 단타뛰기를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기술적 반등을 먹으려고. 근데 여기서 끝내야지. 램도 그렇고요. 이걸 더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도 상패 같이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이낸스에서 상패를 한다는 건 일단 좀 슬슬 근본 딱지를 뗄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웨이브 홀더나 램 홀더 분들 뭐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일단 조심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좀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생각. 사실 저는 반등 때 더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반등을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을 하면 덜어내는 것이 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전체 다 존버를 하고 어차피 다른 거래소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너무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불장에서 했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게 크로스가 일어나고 그때 이러한 장세가 펼쳐졌고 13년도 마찬가지 17년도도 마찬가지 그리고 2024년도도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무슨 70만 달러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무빙이 일어날 거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2024년은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어제 좀 난리 났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갑자기 빵 떨어졌다가 전산 오류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복구가 됐는데 이게 뭐 사진 사람 있다라는 말이 좀 있는데요. 뭐 그 사람들은 진짜 인생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고 그거는 뭐 맞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 중앙화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당장 이런 게 코인에 대한 내러티브로 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게 나중에 되면 다 어디로 간다? 탈중앙화 형태로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RWA와 같은 그런 토큰화 형태 그래서 이렇게 토큰화 형태와 되면은 미래에 그런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의 미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코인의 공급량이 점점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현재 약 1,6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래서 해당 자산군으로의 자본 유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ETF 흐름이 다시 한번 새로운 최고치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렇죠? 보면은 이렇게 유입이 됐다가 유출이 됐다가 다시 유입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거는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그 사토시 차트인데요. 보면 여기서 이 강력한 추세선 라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번에 깼다가 다시 이렇게 양봉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에. 그래서 이더리움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돌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잡지 못할 거예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계속 이더리움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오는 시점들을 보면 항상 이런 지점들에서 나왔거든요. 여기 닿거나 넘거나 근데 지금 이 가격대인데 닿지도 않았고 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는 더 올라줘야만 장이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은 제대로 오르지도 않았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이 패턴 자체가 역헤드 숄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록이 610만 달러치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ETF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개인이나 기관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ETF와 비슷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뭐 물론 얘가 지난달 31일부로 글로벌 주가지수 MSCI ACWI 편입된 데 따른 거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더 성장할 일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가치가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 8일 동안 중앙화거래소에서 3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빠져나갔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왜 일어나냐면 그 현물 ETF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는 거예요. 요걸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ETF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고, ETF는 무조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보유자들이 작년 12월 이후 첫 매집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공급량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장기 보유자들은 올해 들어 4월까지 매도 움직임을 보였지만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다. 이는 장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또 지난 4월 순유출 규모가 컸던 미국 현물 ETF에 매수세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물 ETF에는 2주 동안 일일 평균 1억 3,6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 이는 반감기 이후 채굴자들의 일일 매도 압력을 상쇄하는 수준이다. 이제 미국으로 다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손바뀜에 대한 얘기도 정말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냥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ETF가 되면서 이게 더 제가 심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점점 채굴자들의 힘이 약해진다. 물량이 다 뺏긴다. 그럼 채굴은 계속 원가가 올라가면서 채굴도 비니빈 부익부의 형태로 양극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더 공동 창업자가 중국에서 암호화폐 개방하는 게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이 딱히 돌파구가 없어요.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해서도 팔고 계속 이제 보유량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면서도 얘네들이 그럼 대안으로 금을 매집하고, 근데 비트코인도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BTC도 빨리 할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약간 일종의 테스트베드 형태로 좀 트렌디하게 갈 거라고 봐요. 그래야만 이 패권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굴 시장도 지금 점점 넘어갔고, 비트코인 물량도 ETF가 나옴에 따라서 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도 반격의 카드를 꺼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개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기간의 움직임에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장세 펼쳐질 거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정말 진짜 이거를 좀 잘 견뎌낼 수 있냐, 보낼 수 있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의 올해 수익률이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곁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저를 믿으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믿는 건 종교예요. 그런 거 말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함께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도움이 계속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